소마코치 소리아의 행복한 스트레칭. 안녕하세요. 소마코치 소리아입니다. 오늘은 감각 운동기억 상실증이란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슨 뜻일까 궁금하시죠?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은 어떤 것일까? 함께 알아보죠. 1976년에 소마틱스라는 용어를 제창한 토마스 안나는 만성적인 근육통의 뒤에는 만성적인 근육의 긴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이 어깨 근육을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깨 근육의 긴장을 없애면 통증이 없어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긴장을 풀려고 해도 스스로 긴장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안나는 이것을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의도하지 않게 수축하게 되는데 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스스로 이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통제하는 감각 자체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죠. 소마틱스는 그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움직임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움직이는 동안 뇌를 참여시킨다는 것이죠. 자, 앞서 소마 운동은 몸의 움직임이기 이전에 뇌의 움직임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뇌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뇌는 몸 전체의 근육계를 통제합니다. 뇌가 신호를 주지 않으면 근육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움직임에 있어서 대뇌 피질층과 피하층이 구분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자전거 배울 때를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별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도 자전거를 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익힌 자전거 타는 법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흔히들 몸이 기억한다고 하죠.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근육의 변화 정보를 받아들여서 움직임을 만드는 부위가 대뇌의 운동피질, 이미 배워서 익숙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가 뇌의 피하층입니다. 피하층의 정보가 저장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원리를 목과 어깨의 만성 긴장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웹서핑하는 움직임을 배워봅시다. 처음에는 작은 화면 속 그림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머리는 앞으로 내밀어야 할 거고 눈에는 힘이 들어가죠. 또 빠른 속도로 채팅을 해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은 늘 구부러져 있는 게 편하겠죠. 처음에는 이 낯선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 대뇌 운동 피질이 구동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동안 이 동작은 완벽하게 학습돼요. 뇌의 피하층이 이 기억을 담당하는 거죠. 자, 이제는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목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엄지손가락은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면 목에 만성 긴장이 쌓이고 두통, 악관절 장애, 수근관, 증후군 같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전거 타기는 한 번 익히면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하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보기 위해 익힌 이 목 긴장 유발 동작도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이 긴장 습관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스스로의 몸을 인지하고 긴장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고 근육의 통제력을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마 운동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에 아치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납작하게 바닥에 붙이는 동작을 통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볼 수 있는 아치 앤 플래튼이라는 동작을 같이 해볼게요. 자, 평평한 바닥에 누워볼게요. 무릎을 세웁니다. 발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오도록 당겨봅니다. 양손은 몸 옆에 놓고 배 아래쪽 깊숙한 곳까지 심호흡을 해봅니다.
이때 복부가 이완된 상태에서 충분히 잘 부풀어 오르면서 늘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아랫배를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만큼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또 내쉽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호흡을 살펴보면서 동작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꼬리뼈를 바닥으로 천천히 말아봅니다. 그러면 허리에 아치가 생깁니다. 허리가 바닥에서 뜨면서 둥근 곡선이 생길 거예요. 이때 아치의 높이는 편안한 정도까지만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허리의 근육을 조금 더 수축해 볼게요. 이때 꼬리뼈가 발 쪽으로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해보십시오. 몸의 앞면은 편안하고 길어져 있고 넓어져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허리가 바닥에 닿게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굴러갔던 꼬리뼈가 뒤쪽으로 와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 동작을 1분 동안 10회 정도 반복해 볼게요. 마시면서 꼬리뼈를 바닥으로 천천히 밀어 허리의 아치를 만들고 몸이 충분히 복부의 앞쪽이 이완되었는지 느낀 다음 다시 숨을 내쉬면서 허리가 바닥에 닿도록 중립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 동작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요. 계속 자신의 몸을 감지하고 또 눈치채 볼게요. 허리 근육을 수축해서 아치를 만들고 또 꼬리뼈를 앞쪽으로 굴릴 때 복부의 근육이 이완되어 있는지 느껴봅니다. 항상 편안한 만큼만 동작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허리의 아치를 만들 때 목이 당겨져서 길어지는 느낌이 나는지, 등 근육은 수축되어서 긴장이 되지만 몸의 앞쪽은 이완되어 있는지. 아치 동작에서는 꼬리뼈에서 목까지 모든 근육이 동원됩니다. 꼬리뼈와 목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 느껴봅니다. 이 동작은 기지개를 펴는 거랑 비슷해요. 수축했다가 수축한 상태에서 천천히 중립 자세로 돌아옵니다. 몸 뒤쪽의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좀 더 명확하게 찾으신 다음에 이완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보세요. 마치 파도가 움직이듯이 부드럽고 유동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휴식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다리를 뻗고 손을 뻗고 누워서 자신의 몸의 상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십시오.